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건 잘 만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진짜 제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예. 다 궁금해요. 다 궁금. 오늘은 어떤 뉴스를 탐구해 볼까요? 예, 오늘은 예. 역대 TV 토론 어떤 명장면이 있었고 이게 실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 이거를 조금 데이터도 있어요. 예.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개 좀 시켜드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와 연구 논문. 예, 좋습니다. 고품격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TV 토론이 97년 대선 때부터 시작됐군요. 97년 얘기 전에 예. 92년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92년. 92년에는 TV 토론이 도입이 안 됐죠. 예. 왜 도입이 안 됐냐. 예.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랬어요? 무조건 대놓고 반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5월 19일에 92년 5월 19일에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중앙선관위에서 도입을 하려고 했어요. TV 토론을. 예. 근데 YS 그 김영삼 후보가 지금 TV 토론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그 전에 하면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거는 김대중한테 더 유리한 거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는 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TV 예. 토론 하자고 모였는데 무슨 양자 토론, 삼자 토론 안 되고요. 모든 후보가 다 참여해야 된다. 모든 후보가 나온 사람들 등록한 후보가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YS 쪽에서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이게 무산됐어요. 그래서 그때 민자당이 한 200석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뭐 의석수도 많고 의석수도 많고요. 예, 예. 절대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나? 근데 어쨌든 너무 이게 무리한 주장을 했군요. 그때. 근데 아직 도입이 안 됐던 것도 있고 뭐 처음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니까 한쪽에서 저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면은 집권 여당에서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후보는 이때부터 사실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TV 토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 선거 안 되고 대중 동원 선거 하지 맙시다. 이제 돈 안 드는 선거 합시다. 이렇게 했지만은 안 됐죠. 그러니까 8% 포인트 정도 졌거든요. 그때. 이제 TV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커버를 할 수 있었겠냐라는 의구심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죠. 김대중 후보한테는. 그렇군요. 예. 사실 지금도 뭐 한 후보당 막 500억씩 그 나가잖아요. 예. 선거 보존 비용이 만약에 15% 이상 득표를 하면 그거 아껴서 TV 토론만 잔뜩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그렇죠. 특히 코로나 예. 상황에서 대중 집회가 안 되니까 진짜 좀 돈 좀 아끼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9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김대중 후보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TV 토론이 도입이 됐잖아요. 이게 김대중 후보가 진짜 많이 득점을 했어요. 이게 예. 1999년에 한국방송학부에 이게 텔레비전 토론의 정치적 영향력 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준흥 당시 KBS 방송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 됐죠. 교수. 예. 예, 이분이 썼어요. 예. 이준웅 교수. 예. 예. 12월 1일에 1회 토론회 직후에 이회창 지지율 3% 빠졌고요. 김대중 0.2% 빠졌고 이인재 3.1%포인트 증가했다. 그리고 반감도에서 이회창이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거죠. 예. 4.2%포인트 증가했고 김대중은 2.1%포인트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전까지 김대중은 빨갱이야.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게 TV 토론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한국논단이라는 곳에서 사상검증 토론회 비슷한 것을 하고 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거의 모든 방송사가 다 중계를 했었던 걸로 맞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김정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봐 뭐 이런 식의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후보에게 질문도 아니죠. 거의 공격을 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모든 답변을 다 했던 김대중 후보가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로. 그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다 양심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엄두도 안 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2002년에 대선 TV 토론이 또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권영길 후보 예. 그렇죠.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권영길 신드롬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그 뭐 발언이 유명했죠.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렇죠. 살림살이 맞아. 예, 예. 그래서 이게 회자가 돼가지고 권 후보가 전에도 이제 나오긴 했지만 이때는 민주노동당으로 처음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민노당이었어요. 예, 3.9% 95만 7천 표를 얻어가지고 네. 뭐 바람이 일으켰죠.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이제 삼수를 사실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때는 권영길 후보가 떴고 2002년도 근데 이제 권영길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된 거는 아니고요. 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가 뭐 워낙 압도적이었잖아요. 여름부터 뭐 60% 이렇게 지지율 나오고 그랬던 기억인데.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선에서의 TV 토론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1위 후보들이 원래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군요. 2007년, 2012년 문재인 후보도 2017년에 대선은 TV 최소화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만들기를 싫어하는 거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동영 후보가 왜 TV 토론 안 하냐라고 굉장히 공격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명박이 더 호감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공격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게 이제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그때 저 유명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정동영 후보는 앵커 출신인데. 앵커 출신이고 예, 잘생기고. 그래서 예. 정동영 후보가 이제 막 몰아붙였거든요. 그때 이명박 후보가 아유 말로는 정 후보를 못 당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니까 이게 그냥 여기는 말만 잘하는 사람.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참 전략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또 그 각자가 또 느끼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소구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호불호가 아닐 것 같습니다. TV 토론 보면. 2007년은 사실은 예. 한나라당 그 당내 경선이 더 유명했죠.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정말 맞다. 혈투였잖아요. 혈투.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그때 나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나와서 두 분이 다 감옥에 가는데 예, 아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직했던 때다. 그 사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렇죠. 이명박 막 이렇게 연호가 나오고 여러분 최순실 최순실 아니었죠 그때는. 그 위에 그 예. 아버지 최태민 목사 최태민 이야기는. 국정농단 얘기하고 그랬는데 진짜 다 맞았다. 예. 대단했다. 사실 그런 뭐 생각이 드네요. 예. 2012년 대선 때 TV 토론은 이정희 후보가 그때 보고 저는 이거를 어디 지역의 식당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말 잘한다.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우호적인 그런 시선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 특이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TV 토론에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때 이정희 후보가 저는 뭐 닭깎기 맛하고 얘기하고 막 맞아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반감을 중도 보수 진영의 반감을 오히려 반감을 줬어요. 확 사고요. 네. 표가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박근혜 후보의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문재인 후보한테도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 그래서 사실 이때가 소위 말해서 진보 보수가 모두가 1대1 구도로 다 사퇴하고 나머지 영끌해 가지고 뭐 붙은 이런 선거였잖아요. 이때가. 네. 근데 이제 48%로 51.6%를 얻은 졌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보가 다 결집해도 50%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7년 대선 TV 토론에 뭐랄까요 스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사실 좀 예. 괴로우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꼭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때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 너무 강하니까 역대 TV 토론에서 가장 실패한 사례로 항상 이게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도 그 이미지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이걸로 실제 보면은 그때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TV 토론이 있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한 4%포인트 빠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죠. 예, 엄청 빠졌고요. 네.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역전했잖아요. 24%, 21%로 이게 크로스가 됐는데 이게 TV 토론이 기점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도 홍준표 후보의 TV 토론 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너무 태도가 불량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홍준표는 인기가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알 사람 수가 마음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태도나 뭐 그거를 어떻게 오히려 뭐 자유분방하고 거리낌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이번 사자 TV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저는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말 하고 지지자들도 각자 보고 싶은 걸 봤다라고 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평가가 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KSOI가 최근에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가장 TV 토론 뒤에 이미지가 안 좋아 근소한 차이지만은 가장 안 좋아졌다라는 게 1위였고요. 예. 그리고 좋아졌다라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훨씬 높아요. 이재명 후보보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좀 미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제 하던 얘기를 했어요. 당군 이래 최대 이 실적이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는 알겠는데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대장동 같은 게 나오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할 거냐라는 거를 좀 중도 진영에서는 원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계속 그러니까 당군 일의 최대 예. 이거는 국힘 게이트다 뭐 이런 얘기만 반복한 게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었나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TV는 아니군요. 라디오 진행자로서 봤을 때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세 후보가 다 네. 긴장을 해 있더라고요. 처음에 네. 초반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그렇고 얼굴이 경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정치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큰 자리에 많이 서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죠. 그런데도 첫 TV 토론, 2차 토론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타트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긴장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살짝 있어요. 예. 왜냐하면 초반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저번에 예. 예전에 그 MBC에 있는 100분 토론에 한번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질문을 예. 했는데 그 초반에 제가 앞에 바로 앉아 있었잖아요. 손을 바라를 떠시더라고요. 이게 뒤에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긴장이 풀려서 그게 없어졌는데 뒤로 갈수록 좀 자연스러워져. 자연스러운데 초반에 어. 그게 좀 경직된 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그게 안 되나 봐요. 그게 진짜로. 안 나게 본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니까요. 대통령 후보로 안 나와봤으니까. 근데 그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처음에 긴장을 하는 거를 보고 예.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가 보구나 그런 예.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그날 안타까웠던 게 예.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렇죠. 밝게 좀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어두워서 너무 피곤한가? 뭔가 어. 일정이 너무 많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확실히 어려운 자리이기는 해요. 예. 그러면 2차 토론은 11일 날 개최가 되고 하기는 하는 거죠. 예. 그 뭐 이번에 이제 금요일이죠. 예. 저는 이제 좀 후보 이제 뭐 등록하기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이 연구가 되게 여러 TV 토론과 관련해서 연구들이 있는데 일단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 지지하는 후보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게 대체적인 연구예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KBS가 1999년에 그 정책연구실이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 결과가 나왔어요. TV 토론을 많이 시청한 유권자일수록 지지 후보를 덜 바꾼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TV 토론을 한 번 30분 이내로 시청한 사람 아니면 두 번 시청한 사람 뭐 1시간 이인 더 본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나눠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 여러 번은 본 사람들이 오히려 안 바꾸고 그러니까 자기 후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그렇죠, 좋아하면 그렇죠, 이재명만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예. 이재명이 무슨 발언하나 사이다 발언했네. 그러니까 오히려 강화되는 효과. 그래서 사실은 그 여론조사에서 TV 오히려 자기 확신이 강화된다. 예,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TV 토론을 보고 바꿀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를 하는 것과 실제 결과하고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한 30% 정도는 바꿀 수 있다라고 답변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는 바꾸지 않는다.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분석이 맞는 것 같고 TV 토론의 형식 마지막으로 지금 예. 시간이 다 돼서 발언 횟수, 시간, 주제 이게 너무
뭐랄까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다자 간 양자 토론을 해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은 4명이서 2시간 동안 주제 5개로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이재명 윤석열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러 크로스로 이제 안철수 심상정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여러 번을 해가지고 깊이 있게 이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0일도 안 남았는데 일주일에 2-3번을 해도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TV 토론 많이 하시는 게 최선이 아닌가. 예. 주권자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 진행자는 그리고 최경영 진행자가 좀 중립적으로 잘할 수 있다. 저를 꼭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하여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경영 예. 추천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수요일 출근길입니다. 도로에 사고 소식이 많아서요.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면